휴넷의 조영탁 대표를 만났습니다. 솔트미디어의 회장 자격으로 이기훈 대표를 대동하고 와서 만났습니다. 늘 느끼는 바이지만 조영탁 대표의 경영에 관한 인사이트는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 통찰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방대한 독서, 그리고 또 사색, 그리고 창업 이후 24년간 현장에서 쌓았던 실전 경험, 이런 것들이 바로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 혼자 듣기는 아까웠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인들의 동의하에 여러분들께 공유합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봐 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게 저는 다시 출산율이 살아날 거라고 믿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그걸 건드려서 출산하는 게 힙한 거다. 잘 사는 사람들 출산해, 멋진 사람 출산해, 이렇게만 생각을 바꿔주고 약간 캠페인이나 보이지 않게 딱 작업을 해서 신문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논조로만 몇 번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러고 이제 유튜버 이런 거 해가지고 딱 모르게 짜가지고 쫙 한 번 돌리면 막 출산율이 갑자기 내려가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식이 있는 게 굉장히 부의 상징. 그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따라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믿게 만들어주는 몇 가지 하나만. 근데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믿게, 이거를 막 대놓고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에서 이제 저는 멈춰서 그게 영상화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아까 행정경제학에서 그런 사회 문제를 풀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여주면서 하면은 저는 거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데, 기자들한테는 사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기자들은 안 쓰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나운서 TV에서 이렇게 그 생방송으로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근데 예산을 거기에다가 써야 돼요. 그건 뭐 한 10억 쓰는 거는 그건 뭐 진짜 껌이죠. 왜냐하면 37조에서. 그러니까 제가 실패해도 되니까 버려도 되니까 써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런 발상을 하면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장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런 문화가 생기도록 굉장히 잘 생각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이나 멋진 사람들 일을 많이 낳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 큰 문제가 교육 이슈인데, 교육 같은 경우에 사실은 교육이 이제 그게 지금 막바지에 와 있어요.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학교를 잘 보내면 무조건 내 인생이 성공한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믿음이 거의 깨졌는데, 지금 내가 중학생이냐 초등학생이냐 유치원이냐 고등학생에 따라서 부모들 포지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등학생쯤 되면 뭐 좋은 학교 나온다고 인생이 성공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얼마 안 나왔으니까 내 아들은 사교육 해가지고 보내야 돼, 이런 거고, 중학생은 아까맞고 고민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생각이 좀 바뀌고, 이게 이렇게 부모들의 생각이, 부모들 나이도 다르고 생각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출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사교육비가 너무 있어서. 요 사람들의 생각을,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이가 뭐 우리나라 1등의 그 사익감인데, 얘가 뭐 대학교 나왔냐,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셰프 중에서 에드워드 건이 전문대 나왔는데, 그러니까 세계 뭐 7성급 호텔의 최고 주방장 했다. 이런 케이스들을 찾아가지고 이 학벌이 아닌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쭉 시리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저 생각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뭐 스탠퍼드 대학에서는 하는 애들이 제일 루저예요. 졸업을 하는 애들이 제일 루저라고. 그 전에 창업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AI 그 챗 GPT 만든 샘 울트만 같은 경우에 스탠포드 1학년 마치고 그만뒀거든요. 1학년 마치고 그만두면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창업자가 장학금을 줘요. 10만 불씩. 10만 불씩. 1학년 마치, 그러니까 자퇴했는데 장학금. 그러니까 자퇴하면 자퇴하고 창업하면. 근데 샘 울트만이 그거 받았어요. 그 뭐 빌 게이츠도 1학년 중퇴, 마이클 델도 중퇴, 스티브 잡스도 중퇴. 그러니까 그게 힙한 거예요. 중퇴자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들한테 빨리 중퇴해라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대학이 인생 성공하고 전혀 관련 없다고 하는데, 그런 케이스들을 분야별로 쫙 찾아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70만 명을 전부 일렬로 채워가지고 1등부터 서울대 가고 쭉 해가지고 그 사람들대로 인생이 결정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야도 다르고 학교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야놀자 이수진 대표가
전문대인가 나오고 저기 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을 분야별로 다 찾아서 인식을 확 바꿔줘가지고 제일 할 거 없는 사람만 대학교 간다. 제일 다른데 할 거 없는 사람. 독일이 실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식을 싹 바꿔주면 사교에 대한 걱정이 없고 애들 키우는데 시골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인생도 훌륭하고 더 멋지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시리즈로 쫙 한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쫙 해주면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휩쓸리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기도 하고 큰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지금은 저출산은 그게 단점화돼서 저출생이 나타난 거고 이거를 다시 이제 돌리면 장점이 되는 거죠. 뭐 싹 그러니까 한 번에 빨리 빨리 돌려질 수 돌아간다. 있는 거죠. 빨리 돌아간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짜 안 바뀔 것 같은데 확실하게 바뀐 게 남아선호사상. 그렇죠.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바뀌었잖아요. 네. 어느 순간에 애들이 아니면 수술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딸 둘이 네. 아들 둘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들 둘 있으면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확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한국 사회거든요. 그걸 이용해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다큐에서 진짜 다 네.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지금 하여간 대학의 필요성, 대학을 중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까 그렇게 한국인들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고려대학교 허태균 교수 있어요. 허태균? 허태균. 네, 들어본 것 그분이 쓴 같아요. 책도 있어요. 네. 근데 쓴 책이 벌써 한 약간 5년쯤 됐기 때문에 네, 섭하게 생기신 분이. 거기에 따라서 근데 굉장히 그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세요. 네. 허태균 교수님. 한국인의 DNA인가 뭐 이런 책도 쓰시고 그랬는데 그 책이 한 5년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보면은 진짜 저출산은 그거를 그렇게 네. 좀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돈을 쏟아부어 가지고는 이번에 그 발표하신 분이 젊은 여성들한테 1억 주께 출산을 안 한대요. 1억 5천 주께 안 한대요. 2억 그러면 조금 흔들린대요. 10억은 확실하게 하겠죠. 10억 주면 감옥도 가는데. 그래서 돈은 10월 8일. 모르겠어요. 밤에 좀 늦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어가지고 원래 KBS에서 이렇게 촬영하면은 한 2시간 찍고 한 2분 나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오래 찍. 7분 나왔죠. 별로 찍지도 않았는데 그거 회사 이름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요일 저녁이네요. 그 다음 날이 쉬는 날이니까 좀 보겠네 사람들이. 시사 직격 그런 건가요? 모르겠어요. 저 관심이 별로 없어서 관심이 없으셔서. 저는 뭐 촬영하고 뭐 인터뷰하고 그러면 이번에도 포린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네. 그 중앙일보에서 포린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하고 나서 초고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인터뷰 약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사람들이 그런 거 관리하나 봐요. 휴넷의 조영탁 대표와의 만남. 이기훈이 묻고 조영탁이 대답하다. 제1부는 저출산 대책에 관한 그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제2부는 인간에 대한 그의 관점에 관해서 알아봅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감으로 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위인전하고 성인 대상으로 재밌어요. 정보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 나뉘고 정보를